20세기가 지식과 과학의 세기였다면 21세기는 지혜와 문화의 세기라고도 합니다. 지식을 가진 사람은 많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만나기가 어렵습니다. 권세가 있다고 잘 사는 것이 아닙니다. 이름을 떨친다고 재물이 넉넉하다고 해서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지혜만이 우리에게 행복의 열쇠를 손에 쥐어줍니다. 지금 들으신 한마디의 말이 하루 종일 당신의 귀에 맴돌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일생 당신의 친구나 스승이 될지도 모릅니다. 여기 동서양과 국내외 인생의 선배들이 들려주는 삶과 죽음, 사랑과 이별, 고독과 우정 등에 관한 보석 같은 말꽃들이 피어있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느낌들은 인생을 자기가 아는 만큼, 사랑한 만큼 다른 색깔로 다가올 것입니다. 행복의 조건은 대체로 건강과 시간과 돈의 조화에 있다. 젊어서는 왕성한 건강이 있고 시간은 있으나 돈이 없다. 중년기가 되면 돈이 있고 건강이 있어도 늘 시간에 쫓긴다. 늙어서는 돈과 시간은 넉넉하지만 건강이 허용되지 않는다. 돈과 시간과 건강, 이 세 가지는 영원히 함께 할 수 없는 것인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새 친구는 반드시 필요하다. 병을 고쳐줄 의사 친구와 억울함을 해결해줄 변호사 친구, 그리고 마음의 병을 다스려줄 성직자 친구 등이다.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일은 무엇이며 제일 중요한 사람은 누구며 제일 중요한 시간은 언제일까? 그것은 제일 중요한 일은 지금 하고 있는 바로 이 일이며 제일 중요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바로 이 사람이고 제일 중요한 시간은 바로 지금 이 시간이다. (10대는) 돼지처럼 먹고 20대와 30대는 소처럼 일하며 40대와 50대는 자기가 하던 일에 꽃을 피우고 60대에는 이를 후배에게 물려주며 노후는 학처럼 산다.
어리석은 사람은 평생토록 어진 사람을 가까이 해도 그를 알아보지 못한다. 마치 숟가락이 국맛을 알지 못하듯이.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어진 사람을 잠시만 가까이 해도 알아본다. 혀가 국맛을 아는 이치와 같이. 낭만이 없는 청춘, 지혜가 없는 노년, 이는 인생의 완전한 실패다. 첫사랑은 성공하면 호적에 기록되고 실패하면 비밀수첩에 기록되는 옛 이야기. 첫사랑은 노인의 신경통과도 같다. 비나 눈이 오는 날 재발하기 쉽기 때문이다. 남녀 간의 우정은 노년에 가서야 가능하다. 남자와 여자의 본능이 중지되었기 때문이다. 사람은 체면을 차리는 신사로 술집에 들어가지만 술집에서 나올 때는 중죄인이 된다. 여행은 인간을 겸허하게 만든다. 이 세상에서 인간이 차지하고 있는 입장이 얼마나 하찮은가를 깨닫게 하기 때문이다. 생활이 인생의 산문이라면 여행은 인생의 시다. 여행의 양이 곧 인생의 양이다. 젊었을 때 여행을 하지 않으면 늙어서 얘깃거리가 없다. 추억은 노인이 먹고 사는 마음의 양식이다. 재물이 없는 사람은 돈만 있으면 문제가 해결되지만 돈 있는 사람의 고민은 돈으로도 풀 수 없는 더 큰 번민에 쌓여 있다. 창세기에 보면 신이 사람을 창조하는데 엿새가 걸렸으나 사람이 사람을 아는 데는 6,000년이 걸렸다.
인생에 대해서 정확히 아는 것이라고는 한 가지도 없다. 다만 인생이 무엇인지 모르겠다는 그 사실 한 가지는 알고 있다. 수많은 철인들이 인생에 대해서 수많은 정의를 내렸으나 아직까지 정답은 없다. 다만 자기 몸에 맞지 않는 기성복 같은 해답이 있을 뿐이다. 인간은 신의 불완전한 작품이다. 따라서 나는 누구에게 충고하거나 가르치지 않고 다만 짤막한 말만 할 뿐이다. 모든 물건은 새 것일수록 좋지만 포도주와 바이올린과 책, 그리고 친구는 오래될수록 좋다. 사람은 세월이 가면 노인이 되지만 예술가는 어린이로 남는다. 사람은 10대에는 과자에, 20대에는 연인에, 30대에는 쾌락에, 40대에는 야심에, 그리고 50대에는 탐욕에 움직여진다. 인간은 어느 나이가 돼야 지혜로운 생활에 눈을 뜨게 될 것인가? 사람의 수명은 늘고 생활 수준이 높아졌다. 오늘날 우리의 생활은 옛날 솔로몬 왕보다 더 편리하고 즐거운 생활을 누리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과연 잘 사는 그만큼 더 행복한 삶일까? 순진무구한 산촌 사람들은 자기 자신 한 사람밖에 없는데 문명이 발달한 도시에 사는 영리한 사람들은 몇 개의 자기를 갖고 있어서 필요할 때마다 적절히 다른 자기를 보여주는 놀라운 재주를 갖고 있다. 순금 24K에서 24란 숫자는 하루 24시간에서 따왔다. 금에도 14금, 18금, 24금이 있듯이 하루를 14시간 쓴 사람, 18시간을 활용한 사람, 그리고 순금같이 24시간을 완벽하게 쓴 사람도 있다. 근면한 사람에게는 일주일에 7번의 오늘이 있지만 게으른 사람에게는 7번의 아침만 있을 뿐이다.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았으면 미래의 모든 여러 날을 산 셈이다. 오늘의 하루는 미래의 하루와 마찬가지다.
하루는 짧은 일생이다. 참으로 많은 사람들은 가치 없는 일로 값진 인생을 소모하고 있다. 다만 바쁘고 싶어서 일을 찾는 사람도 있다. 세워놓은 자전거의 페달을 열심히 밟아도 1미터도 전진 못하듯이 일에 능률도 전혀 없다. 바쁘다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의 과시와 위험의 표시이기 때문이다. 인간의 주성분은 사랑이다. 사랑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이 난다. 어머니의 사랑은 최선의 사랑, 신의 사랑은 최고의 사랑이다. 남자는 여인의 첫사랑이기를 원하고 여자는 남자의 마지막 사랑이기를 바란다. 성욕을 초월한 사람은 이 지구상에 한 사람도 없었으며 또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성욕은 인간의 불완전의 상징이며 인간의 한계를 뜻한다. 사랑하는 사람을 가지지 말라. 미운 사람도 가지지 말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괴롭고 미운 사람은 만나서 괴롭다. 부부 생활에서 긍정적인 오해는 필수 조건이다. 나의 남편은 나만 사랑하고 나의 아내도 나 혼자만을 사랑한다는 오해 때문에 결혼 생활이 지속되는 것이다. 남자는 알고 있는 것을 모두 말하고 싶어 하지만은 여자는 남에게 칭찬받을 말만 골라서 한다. 직장 생활에서 아랫사람이 훌륭한 윗사람 만나기도 어렵고 윗사람 또한 좋은 아랫사람 만나기도 어렵다. 그러나 윗사람 가운데는 훌륭한 사람도 있어서 아랫사람으로부터 따르게 하는 사람, 그리고 반하게 하는 사람도 있다. 지도자 상에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나뉘어진다. 머리가 좋은 형, 머리가 나쁜 형, 그리고 근면형. 머리 좋은 윗사람이 근면하면은 그 조직체에 보탬이 되지만은 머리 나쁜 윗사람이 부지런하면은
아래 사람들이 피곤할 뿐 아니라 오히려 모든 일을 망쳐버리고 만다. 사람의 눈과 귀는 둘이지만 입은 하나다. 눈과 귀로는 많은 것을 보고 들어야 하지만은 말은 그 절반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 암시되어 있다.
인생의 전반부 40년은 책의 본문과 같고 후반부 30년은 책에 주석을 붙이는 일이다. 인생살이는 실수의 연속이다. 영원한 질수. 그러나 영원한 수종도 따라야 할 것이다. 고통은 가까운 사람과 나눌수록 작아지고 기쁨은 나눌수록 커진다. 이마에는 예절을, 가슴에는 따뜻함을, 입에는 친절을, 그리고 손에는 노동을. 훌륭한 사람은 가까이 있으면 작아 보이지만은 오히려 멀어질수록 커진다. 독서에서 어떤 책은 맛을 보고 어떤 책은 삼키며 어떤 책은 잘 씹어서 소화해야 한다. 책이 없는 방은 영혼이 없는 육체와도 같다.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뛰어난 사람과의 대화나 마찬가지다. 독서는 완성된 사람을 만든다. 독서에서 교양서적은 다독을 해야 하고 전공서적은 정독을 해야 한다. 책을 책장에 가득 갖고 있는 것이 교양의 증거가 된다면 수만 권의 책을 갖고 있는 책방 주인과 누가 경쟁을 할 수 있겠는가? 책을 가르치는 스승은 있으나 사람을 가르치는 스승은 매우 드물다. 결혼은 새장 수옥과 밖의 새와 같아서 밖에 있는 새는 안으로 들어가고 싶어하고 안에 있는 새는 밖으로 나가려고 한다. 유혹을 당해본 적이 없는 여인은 그 순결을 자랑할 수 없다. 수인배와 교양 없는 사람은 대하기가 매우 어려우니 가까이 하면 버릇이 없어지고
멀리하면 원망을 한다. 교양이 없는 사람은 큰 소리로 말할 줄은 알지만 작은 소리로 말할 줄은 모른다. 물은 둥근 데서는 둥글게, 모가 난 데서는 모가 난다. 물은 자기를 고집하지 않지만 언제까지나 자기를 잃지도 않는다. 물은 언제나 또 낮은 곳으로 흘러 자기를 낮추며 더러운 것들을 씻어주기도 한다. 그리고 물방울은 바위를 뚫는다. 경험이 풍부한 노인은 어려운 일에 부딪히면 급히 서두르지 말고 내일까지 기다리라고 한다. 노인은 시간의 비밀을 알고 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산파가 필요했듯이 이 세상을 떠날 때는 영혼을 안내줄 사람이 필요한 것이다. 인생은 느끼면 비극이요 생각하면 희극이다. 철책 속에 갇혀있는 두 죄인. 한 사람은 땅을 보고 한숨만 쉬며 다른 한 사람은 하늘의 별을 즐기고 있다. 행복은 현재 운명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안긴다. 다른 사람의 죽음을 보고 인생에 철이 드는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의 불행을 보면 동정심을 충분히 갖고 있으면서도 뭐라 말할 수 없는 달콤한 안도의 쾌감을 느끼는 것이 사람의 일반적인 속성이다. 병은 때때로 유익할 때가 있다. 육체의 아픔을 통해서 영혼이 깨끗하게 된다. 한 번도 알아본 적이 없는 사람은 자기를 충분히 안다고 할 수가 없다. 사람은 죽은 뒤에 평등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있을 때부터 이미 괴로움에 의해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어버린다.
이 세상은 반반씩으로 이루어져 있다. 육지와 바다, 남자와 여자, 선과 악, 그리고 슬픔과 기쁨 등이다. 인생은 두 개의 리듬 속에서 반복한다. 어둠과 대낮의 리듬 속에서 시간이 흘러가듯이. 고독은 사람을 영의 위치로 돌아오게 하는 정신현상이다. 고독은 활동의 정지 같지만 활발한 의식의 노동이다. 고독을 온상으로 해서 철학과 예술이 탄생된다. 고독은 영원한 인간의 속성으로 남아있을 것이다. 원시인의 동굴에서 볼 수 있듯이 인간은 본능적으로 그림을 그린다. 인간은 마음의 그림, 즉 심상 없이는 살 수가 없다. 따라서 그리움이 그림이 된 것이다. 상처가 난 조개만이 진주를 만든다. 소는 동물 가운데 으뜸이다. 아마 소는 사람이 신성에 달하기 위해서 가장 본받을 만한 선생이다. 소는 말에 변덕도 없고 여우의 간교함, 사자의 교만함, 호랑이의 엉큼스러움, 곰의 우둔함, 기린의 호색함, 하마의 게으름, 이런 것들이 다 없고 어디로 보더라도 덕성스럽고 본성스럽다. 풀밭 나무 그늘에 등을 구부리고 누워서 한가히 낮잠을 자는 모양은 천하를 다스리기에 피곤한 대인의 휴식 같아서 좋고, 사람을 위해서 무거운 몽이를 메고 밭을 갈아 넘기는 것이나 짐을 지고 가는 것은 마치 거룩한 애국자나 성직자가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몸을 바치는 것 같아서 눈물이 나도록 고마운 것은 물론이거니와, 등이 벗어지고 기운이 지칠 때 마침내 부죽관으로 끌려 들어가 피를 쏟고 목숨을 버리어 사랑했던 사람에게 자기의 살과 피를 먹이는 것은 더욱 성인의 극치인 듯 싶어 기쁘다.
얼굴이 붉은 사나이가 있다. 그는 꽃냄새를 맡아본 적이 없고 별을 쳐다본 적도 없으며 누구를 사랑해 본 적도 없고 덧셈 외에는 아무것도 한 일이 없다. 그리고 웬종일 중요한 일 때문에 바쁘다고만 한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순간 한순간을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다. 삶의 참다운 성공은 모든 순간들을 밀도 있게 사는 삶의 과정에 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벗이 있다. 너를 사랑하는 친구, 너를 미워하는 친구, 그리고 너를 망각하는 친구다. 친구를 얻는 것은 일생을 통해서 행복을 보장받는 모든 방법 가운데 가장 확실한 것이다. 두 가지 마음으로는 한 친구도 얻지 못한다. 그러나 한 가지 마음으로는 100사람의 친구를 얻을 수 있다.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끼리 참다운 친구가 되는 것은 다른 직업을 가진 사람들과 친구가 되는 것보다 훨씬 어렵다. 친구의 불행이나 어려움을 동정하기는 쉽지만 오히려 친구의 성공을 진실로 함께 기뻐하기는 어렵다. 한평생 친구 하나면 족하다. 둘은 많고 셋은 거의 불가능하다. 술은 의기투합되는 친구와 만나면은 1000잔의 술도 적지만 말은 뜻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는 반마디도 많다. 사랑하면서 바보가 되지 않는 사람은 없다. 사랑의 편지. 청년은 급히 읽고 장년은 천천히 읽으며 노년은 다시 읽는다. 사랑한다는 것은 두 사람이 서로 마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방향을 함께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이란 두 마음이 한 몸이 되는 것이고
우정이란 두 몸이 한 마음이 되는 것이다. 세상에서 가장 알 수 없는 것은 세상을 알 수 있는 일이다. (21세기의) 지도자는 치밀한 지성과 아울러 대담한 야성을 한 몸에 지니면서도 능히 그 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는 높은 차원의 전인적인 인간이어야 한다. 지성과 아울러 야성, 서양과 아울러 동양, 현대와 더불어 원시, 이 양극단을 초월적인 입장에서 능란하게 조화 종합해 나갈 수 있는 슈퍼맨이어야 한다. 인생이 무엇인지 아는데 인생의 반평생이 걸렸다면 일단 이는 성공적인 인생이다. 한평생 70년을 살아도 단 일주일도 살지 못한 것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70년 그 이상을 산 사람도 있다. 인생은 불규칙 동사와도 같다. 연애란 것은 우생학적으로 우수한 후손을 만들어내기 위한 최고의 이성 선택 방법이다. 연애는 남녀가 자기들의 전생애를 통해서 가장 이성을 잃고 있는 상태를 말한다. 연애를 해본 적이 없는 여인은 있어도 연애를 한 번밖에 한 적이 없다는 여인은 드물다. 연애는 대우주를 단 하나의 사람으로 줄이고 그 사람을 신으로 승화시키는 것이다. 동물에게는 형이하학적인 쾌감은 있을지라도 형이상학적인 미감은 없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연애가 석기시대 원시인들에게는 불가능했다. 그러나 현대 문명사회에서도 참다운 의미의 연애가 불가능한 현대인들도 얼마든지 있다. 상품에도 고급과 저급이 있듯이 행복도 마찬가지다. 어떤 사물을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보다 분명 더 행복하다. 그러나 아는 사람보다는 좋아하는 사람이, 좋아하는 사람보다는 적극적으로 즐기는 사람이 더 행복하다.
죽음을 앞둔 어느 환자가 유언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간단한 것들, 예컨대 구두끈을 매고 옷에 단추를 끼고 침대에서 일어나 세수를 하고 햇빛이 쏟아지는 마당으로 걸어 나가는 등의 간단한 일들, 그런 것들이 행복이란 것을 이제야 깨닫게 되었다. 요즘 세상은 하루가 다르게 변하고 있다고 한다. 몇 달 전 전자 제품의 모델은 이미 구형이 되었다든지, 컴퓨터의 등장으로 생활의 혁명이 일어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고전 문학, 고전 음악, 고전 건축물들을 능가하는 것들이 나오지 못하고 있다. 막상 따져보면은 전자산업 말고는 예전과 달라진 것이 별로 없다. 요즘의 세상, 기계는 좋아지는데 반면 사람들은 점점 더 나빠지고 있다. 아무 옷이나 걸쳐 입고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어 하루 종일 아무 시골길을 걷는 것은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 모른다. 현대인들의 불행은 일의 노예가 되어서 침대에 누워서도 마음 편히 쉴 수 없다는 데 있다. 현대인의 행복 가운데는 현금이든 할부이든 간에 어떤 물건을 사는 데 있다. 좋은 사람은 좋은 사람이 좋은 사람으로 보이고 나쁜 사람은 나쁜 사람으로 보인다. 그러나 나쁜 사람은 좋은 사람이 나쁜 사람으로 보이고 나쁜 사람은 오히려 좋은 사람으로 보인다. 두 사람의 비밀은 신의 비밀이요, 세 사람의 비밀은 모든 사람의 비밀이다. 결혼 생활은 많은 고통이 따르지만 독신 생활은 반면에 즐거움이 없다. (10대와 20대의 사랑은 시요, 중년의 사랑은 철학이다). 사랑은 무지한 사람도 예술가로 만든다.
지적인 여인은 감성적인 여인보다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못한다. 흰 장미는 붉은 장미보다 덜 흥미롭다. 아내는 초년기에는 연인이요, 중년기에는 친구고, 노년기에는 간호사가 된다. 슬기로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함으로써 남편을 지배한다. 독서는 청년들에게는 길잡이가 되고 성인에게는 즐거움이 된다. 과학에 관한 책은 신간서적을 읽고, 문학은 고전이 좋다. 독서와 마음과의 관계는 육체와 운동과의 관계와도 같다. 독서에서도 친구를 선택하는 것처럼 작가를 선택해야만 된다. 지나친 야심가는 살아있는 동안에는 주위로부터 중상모략을 당하고 죽은 뒤에는 비웃음거리가 된다. 인간의 욕망은 층계처럼 되어 있어 가장 낮은 의식주의 물질적인 욕구가 끝나면은 중간 단계인 신분 상승의 본능이 발동한다. 그리고 가장 윗단계인 아름다움을 향유하려는 정신적인 본능, 이것이 동물과 구별되는 점이다. 삶에서 기쁨이란 큰 것과 특별한 경우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밥을 먹고 차를 마신다. 정원에 앉아서 하늘을 쳐다보는 등의 조그만 일들이며 무슨 커다란 행복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인간은 제 아무리 큰 소리치는 사람일지라도 한 껍질만 벗기면은 모두 불쌍한 면을 갖고 있다. 만약 영리한 사람들이 지금보다 선량해지고 선량한 사람들은 좀 더 영리해진다면은 이 세상은 한결 좋아질 것이다.
인생을 험으로 보는 것은 염세적인 인생 부정이 아니라 오히려 인생을 확실하게 하는 인생 긍정이다. 체념이란 비관의 극한이 아니라 낙관에 동하는 달관의 극한이다. 조그마한 즐거움을 위해서 허덕이고 살아가는 것이 인생살이다. 그러나 대자연의 섭리는 그 작은 즐거움이나마 오래 주지 않는다. 비용을 주고 고통을 주고 슬픔을 주고 결국에는 죽음을 준다. 길 가는 어느 사람에게 물어보아도 지금 100%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모두들
걱정 한두 가지씩을 안고 살아가는 것이 사람이요 인생이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 또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 사람은 두 가지의 계급, 즉 사회 계급과 인간 계급을 동시에 갖고 있다. 인간 계급은 하찮은 사람이 사회 계급은 최상의 위치에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인간 계급은 장관급인 사람이 사회 계급은 미관 말직인 경우에 부조리가 많다. 부초의 눈에는 부초만 보이고 돼지의 눈에는 돼지만 보인다. 우리가 즐겨 마시는 녹차에는 오미, 즉 쓰고 달고 시고 떫고 구수한 5가지의 맛이 있다고 해서 인생의 맛에 비유하기도 한다. 또 차 다자를 분리해 보면은 초두 아래 사람인 그리고 나무목, 즉 초목 사이에 사람이 있는 셈이다. 초는 풀이요 목은 나무다. 풀에는 잡초와 고와한 난초가 한데 어울려 있고 나무 가운데도 잡목과 품격이 있는 전나무 같은 것들이 공존하고 있듯이 잡다한 인간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네 인생살이다. 하늘의 달은 땅 위의 모든 강과 바다, 웅덩이의 흙탕물, 깊은 산속 산사의 표주박에도 비친다. 물의 깨끗함과 더러움에 따라서 달의 모양은 달라진다. 달은 행복이요, 물은 우리의 마음이다. 한가함이란 시간의 허송이 아니라 독서, 여행, 교우, 그리고 글쓰기 등을 의미한다.
큰 나무 밑에 작은 나무는 자라기 어렵지만 큰 사람 밑에 있는 사람은 크게 자란다. 나의 배움은 일정하지 않다. 어느 때, 어느 장소에 어떤 사람도 나의 스승이 될 수 있다. 옛날 사람 가운데 가장 나쁜 사람이 현대인 가운데 가장 좋은 사람보다 더 좋을 수가 있다. 청춘이란 인생의 한 기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말한다. 사람들은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것이 아니라 이상을 잃을 때 비로소 늙어간다. 젊은이건 늙은이건 간에 사람의 가슴에는 놀라움에 끌려가는 마음, 어린이처럼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심, 인생에 대한 흥미와 환희가 젊음의 척도가 된다. 우리 인간은 누구나 사형 선고를 받고 사는 일정치 않은 집행유예를 받고 있는 존재들이다. 우리들은 이 막간의 시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그저 멍청하게 보내고 어떤 사람은 정열에 소비하며 현명한 사람은 예술과 노래에 산다. 사회의 고위층이나 유명 인사가 부러워 보이면 이미 이 세상을 하직한 그런 분들을 생각해보라. 그리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에서 옛 조상의 한 분을 쉽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 그분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영원한 인간의 거처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사람들의 지위, 명예, 재물, 얼마나 속절 없는 것인가? 삶의 성공은 각자 갖고 있는 잠재 능력을 최대한 실현시키는 데 있다. 마치 한 송이의 꽃이 그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해서 활짝 피게 하는 데 있고, 그러한 꽃은 시들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성공한 꽃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은 오직
죽음만큼은 체험할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마치 죽음을 무시하면서 태연스럽게 살고 있다. 그러나 만일 신이 인간들에게 죽음의 체험을 의무적으로 시켰더라면 이 세상은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동물에게 쾌감은 있으나 미감은 없다. 쾌감이 육체의 행복이라면 미감은 영혼의 행복이다. 추상적인 미래를 꿈꾸지 말고 구체적인 현재의 뜻을 두고 사는 인생만이 의미가 있다. 내가 알고 있는 네가 아니듯이 네가 알고 있는 나도 내가 아니다. 어느 누구도 타인을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하루를 청산하고 잠자리에 들 때 후회 없이 죽음의 세계로 든다는 마음으로 잔다. 다음날 다시 눈을 뜨면 부활한 듯이 세상이 다시 새롭고, 그러니 기쁨과 감사의 나날이 계속 들 수밖에 없다. 동양인이 서양의 기술을 배우듯이 서양인은 동양의 정신을 배워야 한다. 21세기에는 동양의 정신과 서양의 기술이 조화된 인간상이 필요하다. 수단 방법이야 어찌 되었건 결과만을 노리는 현대판 마키아벨리스트. 요즘의 사회상은 마치 심판과 규칙이 없는 스포츠 경기를 보는 것만 같다. 반칙 선수가 우수 선수로 뽑히는 사회에 살고 있는 셈이다. 한국의 종교는 여러 면에서 가히 세계적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신자들 가운데는 종교 선수와도 같은 신자들도 꽤나 있다. 대체로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느끼는 것은 무엇인가를 갖고 있지 않을 때다. 그러나 가장 불행한 사람은 사람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이다. 천국은 나의 머리 위에 저 하늘에도, 내가 딛고 서 있는 이 땅 위에도 있다.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나 우리들은 이미 어른이 되었으니까 천국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다. 우리들은 이 지구에 충실할 것이다. 친구나 친지의 병문안이라고 하는 것이 방문을 하는 사람 쪽에 자기 위안일 때가 더 많다.
맛과 멋은 조화의 극치의 아름다움이다. 입을 통한 조화의 미가 맛이라면은 눈을 통한 조화의 미는 멋이다. 산문 같은 인생, 수필처럼 시처럼 살고 싶다. 좋은 노래를 들었다고 해서 누구나 즉시 따라 부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훌륭한 금원을 들었다고 해서 곧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다.